안녕하세요. 채널 전투정보실의 전정실입니다. M2 중기관총은 무려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나왔지만 아직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는 중기관총의 표본과도 같은 총인데요. 이번 무기대회과에서는 제 개인적인 트라우마의 주인공이기도 한 명품 중기관총 M2 중기관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시대를 크게 앞선 개발자를 두고 외계인 고문자라는 별명을 붙이곤 하죠. M2 중기관총은 총기계의 특이점이자 외계인 고문자 정도가 아닌 외계인 본인이라 평가를 받는 존 브라우닝의 손에서 탄생한 세계의 명중기관총입니다. 미국에서는 그의 풀네임인 존 모지스 브라우닝을 가지고 미들네임인 모지스가 총기계의 모세와도 같은 인물이라는 뜻으로 존 모세 브라우닝이라고 부를 정도의 인물인데 조만간 존 브라우닝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M2 중기관총은 1차 세계대전 직후 부족한 화력을 가지고 있던 항공기용 기관총을 대체할 강력한 기관총을 개발해달라는 미국의 의뢰로 존 브라우닝이 제작한 중기관총입니다. 존 브라우닝은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한 중기관총을 개량하여 새로운 중기관총을 제작하고자 마음먹었는데 그 총이 바로 M1917 중기관총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적에게 화력을 지속적으로 퍼부을 수 있는 중기관총 분야에서 크게 열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등장한 중기관총이 있었으니 바로 M1917 순행식 중기관총입니다. 역시나 존 브라우닝의 작품이며 간단한 구조와 순행식 특유의 탁월한 냉각 능력으로 지속 화력에서 매우 타고난 성능을 가진 중기관총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개량되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까지 사용된 중기관총이죠. 특히나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전설적인 전쟁 용우 존 바실론이 이끄는 15인의 기관총 부대가 과달카나 전투에서 M1917 중기관총으로 3,000명에 가까운 일본군을 사살하고 승리합니다. 그만큼 순행식은 탁월한 냉각 능력을 자랑하지만 순행식 특유의 무거운 무게로 항공기에 장착하기에는 부적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과열이 덜 일어나도록 두꺼운 총열과 과열시 교체가 쉽게 만든 새로운 총열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화력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탄을 사용해야 했는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전차소 총의 영향을 받아 새로 개발된 12.7mm 탄이 제격이었습니다. 이 탄이 바로 50BMG 탄으로 역시나 존 브라우닝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순행식을 버리고 교체가 가능한 두꺼운 총열과 50BMG 탄을 사용하는 새로운 중기관총이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1933년에 개발된 M2 중기관총입니다. 그렇게 개발된 M2 중기관총은 워낙 훌륭하여 항공기용은 물론 대공화기와 장갑차와 전차 그리고 군함용 기관총, 대대급 지원화기 등 사용할 수 있는 분야에는 모두 다 사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리도록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용합니다. M1911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고 있는 화기이기도 하죠. 50BMG 탄의 강력한 위력으로 웬만한 나무장애물이나 콘크리트 벽은 손쉽게 관통이 가능하며 탈기관총급 유효 사거리인 1830m를 자랑하여 한때는 세계 최장거리 저격 기록이 M2 중기관총에 마원조준경을 달아 사격한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반동 제어도 쉽고 초보자도 쉽게 사격이 가능하니 정말이지 최고의 중기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에 워낙 잘 만든 총이라 개량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총결을 더 쉽게 교체가 가능하거나 내구성이 더 좋고 과열에 더 강한 헤비배럴 바리에이션 정도가 다입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총열을 교체할 때 노리쇠 뭉치 사이에 두 격을 잡는 것이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전용 간극 게이지까지 따로 보급을 할 정도죠. 이제부터는 M2 중기관총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담으로 굳이 더 안 봐도 무방합니다. 한국에서는 M2 중기관총을 개량하여 만들어진 K6 중기관총이 있지만 한국에서도 M2 중기관총을 상당량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 시절 소속된 부대 역시 K6 중기관총이 아닌 M2 중기관총을 운용하는 부대였습니다. 저는 기계화 보병 출신이며 소총수 주특기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장갑차 승무원으로 부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자대에 배치를 받아 총기 보관함에서 총결과 분리된 M2 중기관총을 보고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 대해 잘 모르던 저는 이것이 안 좋은 신호라는 것을 몰랐었죠. 아무튼 제가 기뻤던 이유는 한국군에서는 대부분 K6 중기관총을 사용하지만 제가 다양한 매체에서 보고 좋아하던 M2 중기관총을 실제로 사용하게 된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부대에선 M2가 아니라 50이라 불렀는데 아마도 59경을 의미하겠죠. 아까 전 이야기로 돌아가 총열과 몸체가 분리된 M2 중기관총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부대에서는 K200 장갑차를 운용하였는데 이 K200 장갑차에 M2 중기관총을 장착하여 사용합니다.
이 말인즉 크고 작은 작전 상황이나 전술 훈련 때마다 완전군장과 함께 M2 중기관총을 짊어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장갑차가 모여있는 차고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나마 가볍고 들기 편한 총열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들기 불편하고 각지고 딱딱하고 더럽게 무거운 몸체로 옮기는 사람은 정말 죽어납니다. 거기다 M2 중기관총은 삼각대 역시 미친 무게를 자랑합니다. 이 녀석 역시 은근히 짊어지고 다니기 불편한 형상을 가지고 있죠. 기계화 보병 부대를 나왔거나 방문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계화 부대의 부지는 정말 더럽게 넓습니다. 병사들이 생활하는 본관과 장갑차들이 모여있는 차고는 상당한 거리를 자랑하죠. 그리고 대다수의 육군 부지가 그러하듯 평지보다는 언덕이 더 많았습니다. 당시 시국이 안 좋아 그런 크고 작은 훈련을 굉장히 자주 했었죠. 할 때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또 사소한 불만사항인데 신속교체형인 K6 중기관총은 총열을 살짝만 돌려도 쉽게 총열을 교환이 가능하지만 한국에 있는 M2 중기관총은 총열과 몸체를 결합하는 결합부가 나사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교환을 하는데 많은 힘과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특히 총열과 기관부, 두격 조절을 해본 사람은 아는데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부대에서는 병사의 전투력을 측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그중 하나가 M2 중기관총 기능 고정 조치나 분해 결합, 그리고 총열 교체를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체크합니다. 총열을 빼고 다시 낄 때마다 미친듯이 총열을 돌려대지만 하필이면 충격에 의한 파손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사산 방식이라 바닥에 총열을 내려놓을 때마다 조심해야 하며 실수로 총열에 충격이 가해지면 욕을 있는 대로 먹는 사악한 총입니다. 개인적으로 M2 중기관총은 아픈 상처로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이번 시간에는 제 개인적인 트라우마의 주인공이자 세계의 명중기관총인 M2 중기관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